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베이트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 어떤 그 영상에 질문을 올리시는 거 보면 맨날 비거리 얘기만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베이트릴 비거리 중요한데, 비거리는 라인이라든지 로드의 어떤 그 길이라든지 캐스팅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채비에 맞춰서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프리리그를 쓰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릴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16 스티즈 SVTW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금도 아주 짱짱하게 현역으로 잘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주 정도 많이 들었고. 자, 요 릴 같은 경우에는 16 스티즈죠. 그러니까 구형이에요. 요즘 보면은 21 리미티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출시한 24 스티즈 SVTW도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이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구형을 계속 쓰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 리미티드 요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 아주 최근에 또 구입한 24 스티즈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조만간 또 상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구형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아무튼 요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신형 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 릴을 아직까지도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단 첫 번째, 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스풀입니다. 지금 요 보면, 그죠?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요 빨간색, 요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 빨간색으로. 이게 원래 순정은 요겁니다, 요거. 요게 순정이에요. 원래 여기에 들어있던 거. 그런데 제가 이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 덕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좀 부스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하드베이트나 노싱커나 이런 거 피네스적인 거나 이런 걸 쓸 때는 오히려 구형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그런데 프리리그처럼 공기 저항이 좀 적은 그런 채비들을 좀 장타를 날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스트 스플이 더 비거리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부스트 스플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덕트 세팅이 달라요. 자, 요런 거 덕트나 요런 거 스플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프리리그 거의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비거리적인 측면을 부스트 스플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이제 구형 스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파운드 카본이나 그 다음에 16파운드 모노라인, 요거를 보조 스플로 해서 그때그때 감아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뒤집을 때나 그럴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풀을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해서 쓰시면 16 스티즈지만 21 리미티드와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 스풀을 세팅을 하실 때 이 메카니컬 세팅이요, 보통은 이 손으로 좌우로 잡고 흔들었을 때, 아니면 엄지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유격이 없는, 그죠? 그런 상태로 세팅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제로 세팅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엄지하고 이 중지로 이렇게 잡고 흔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게 세팅을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 특히 우핸으로 캐스팅을 하고 좌핸들로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오른손으로 캐스팅할 때 이 스풀 덮개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여기를 내가 이렇게 파지를 하면서 이렇게 누른다고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스풀을
수풀의 축을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좀 조여지게 되거든요. 얘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스팅을 해보시면 얘를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세팅을 하고 캐스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풀이 약간 눌려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실제 가지고 계신 릴들을 요 수풀 덮개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꽉 누르고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안 흔들리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눌려져 있으니까. 그죠? 이게 축을 덮개에서 이렇게 눌린다고요. 캐스팅을 할 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실제 세팅은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게 세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릴 같은 거, 특히 스티즈 릴 만약에 그 신품으로 이렇게 만약에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미세하게 흔들려요. 이 압력까지 다 감안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핸들의 사이즈입니다. 핸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순정이 아니죠. 요거는 카본 핸들로 이렇게 제가 좀 교체를 해놓은 건데, 일단은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렇게 파지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핸들의 무게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스피닝처럼. 스피닝은 핸들의 무게가 꽤 그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밸런서로 해서, 그죠? 요렇게 양쪽 그 핸들의 무게를 맞추죠. 그죠? 세팅을, 좌우를. 뭐 베이트릴은 사실 이렇게 그 핑거를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약간의 좀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특히나 이제 그 빅베이트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면 핸들 사이즈가 워낙 크잖아요. 100mm, 뭐 110mm,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노브의 크기도 조금 큰 걸로 교체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게 그 쏠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전체적인 무게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카본 핸들로 교체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핸들의 길이가 80mm입니다. 80mm. 근데 저는 85mm로 세팅을 했어요. 물론 그 프리 리그만 놓고 보면 90mm가 사실은 더 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들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강한 힘을 줄 수 있고 강한 회전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핸들의 길이가 예를 들어 지금 이 릴처럼 이건 100mm거든요. 핸들이 굉장히 깁니다. 벌써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길기 때문에 강한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빠른 어떤 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손목 자체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요. 아무래도 이게 반경이 크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오히려 조금 그 긴 핸들들이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들이 작기 때문에 이 손목의 회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 낚시를 하고 사용할 때도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카본 핸들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핸들의 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90mm 정도가 프리리그를 쓸 때는 조금 더 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뭐 정답은 없어요. 저는 85mm로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는 프리리그의 어떤 그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조금 그 라인 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좀 바닥을 팍팍 긁는 것이 아닌 조금 그 띄워서 뭐 쓴다든지, 아무튼 프리리그를 또 저만의 스타일대로 조금은 빠르게 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슬랙라인을 빨리빨리 회수하면서 운용을 하거든요. 85mm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이즈를 써봤을 때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85mm. 순정은 80mm. 요거 80mm는 조금 작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핸들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이게 뭐 깔맞춤을 하려고 해놓은 물론 이유도 있죠. 뭐 그죠? 감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단순히 이게 감성만은 아니고요. 이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요게 순정 핸들이거든요. 원래 순정 핸들인데 요거는 조금 그립이 뭐랄까 좀 얇습니다. 이게 물론 얘도 그립감이 상당히 뛰어나요. 상당히 좋은데 조금 얇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 재질 자체가 그립감이나 밀착감은 되게 좋은데 이 한여름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고무 자체가 좀 녹습니다. 이게 직사광선 막 한여름에 그 받고 하면은 얘가 조금 그 재질이 좀 그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이 조금 더 두툼하거든요. 이 두께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간 두툼한 것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답은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 굉장히 요 얇은 거 있죠. 알루미늄으로 된 거. 뭐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튼 저는 조금 두꺼운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뭐 직사광선이나 이런 거를 그 받아도 순정에 비해서 좀 변형이 그 덜 가요. 얘 같은 경우에. 원래 이 순정 같은 경우에는 SVTW는 드랙 사운드가 없어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드랙 사운드를 튜닝을 했습니다. 그죠? 들리시죠? 네, 이렇게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 24 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드래그이 원래 순정으로 이렇게 장착돼서 나오죠. 근데 요거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없어요. 없어요. 16 스티지도 마찬가지로 원래 순정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드랙 사운드를 사용을 하죠. 자, 이 드랙 사운드는 특히나 이 프리리그 같은 채비들, 뭐 바텀 채비들을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드랙 사운드가 있으면 당연히 조금 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익사이팅한 뭐 그죠? 이런 뭐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이 드랙을 어떻게 좀 잘 내가 이렇게 텐션을 좀 컨트롤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드랙 사운드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특히나 스피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피닝이 드랙 사운드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거는 정말 힘듭니다. 스피닝은 그 얇은 라인에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드래그이 없다? 예, 굉장히 낚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트릴인데도 이 드랙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 드랙을 좀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랙 사운드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구형 스티지지만 스프를 교체를 하고 핸들을 교체를 하고 드랙 사운드를 튜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리미티드 못지않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내 취향에 맞게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제가 뭐 정비도 하고 있고 뭐 튜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